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기획하라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운을 기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싶으면 우선 로또부터 사라는 말입니다. 진짜로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려는 쪽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으로 옮겨야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운을 기획하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과정에 매진하는 모습을 시각화하라.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한 과정을 시각화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자유투 연습을 하는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2번째, 낙관주의자가 되어라. 3번째, 해결할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 어렵다고 피하기만 한다면 운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운도 성공도 다가옵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운명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운을 위해서 유행을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슨은 긍정적인 시각화가 성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적어도 농구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일에 관해서는 말이다. 농구공이 자기 손을 떠나서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링에 들어가는 상상을 거듭 반복했던 참가자들은 20일 사이에 정말 놀라울 만한 실력 향상을 보였다. 긍정적인 시각화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가설이 타당한 사실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시각화를 통해 행운을 좀 더 누리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정신적 리허설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준비성을 더 갖출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을 열게 하고 의식을 더 깨우고 다른 때 같았으면 주저했을지도 모를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뛰어들게 해준다. 시각화를 통해 더 나은 기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이보다 더한 행운이 있을까? 긍정 확언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지면 뇌는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한다.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정신에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기 때문에 일터나 학교에서 심각한 압박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자기 다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다짐을 통한 자기가치 확신이 수행 능력을 확실하게 개선하지는 못할지라도 제 실력의 발휘를 방해하거나 망치게 하지는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능력의 개선만큼이나 무척 중요하다. 실질적인 행동 없이 목표에 도달하고 모든 바람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고 공상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의 시각화는 실제로 우리를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준다. 긍정적인 아이디어나 생각, 꿈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부르는 행동이나 행운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아직도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은 비현실적인 데다 심지어 불가능한 꿈으로 남을 뿐일 수도 있다. 우리 삶에서 행운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과
훨씬 더 관련이 있다. 만약 당신이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여러 곳에 지원하는 노력을 들여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며 실력을 키우고 인맥을 잘 쌓아서 실질적으로 그 꿈의 직장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유투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학교 시험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각화와 긍정적인 다짐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목적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여정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가령 다음 여름 휴가 때 수영복 입은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고 치자. 당신이 원하는 몸매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몸매를 얻을 수는 없지만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근처 산에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은 당신이 그 행위를 실제로 할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다. 자신에게는 절제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운동과 식이요법 계획을 착실히 고수할 것이라는 다짐의 반복은 아무리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날에도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고히 해준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각화와 다짐은 행운을 부르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긍정적인 성과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세렌디피티나 우연한 행운의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 일이 일어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이롭게 작용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과거에 일어난 행운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그 일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준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다. 우리 삶의 원인과 결과를 반추하는 것은 때로는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무해해 보였던 일이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점심을 해결해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하루는 근처에 나가 샌드위치를 사오기로 마음먹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메리를 발견하고 서로 근황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다가 당신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자 메리는 그 업계에 친구가 있다며 두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당신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후 각자 갈 길을 간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다면 어떨까? 그래서 인맥을 쌓을 기회도 도저히 그냥 날릴 수 없어서 메리와 연락을 취했고 그 친구까지 소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메리의 소개로 만난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손발이 잘 맞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로까지 관계가 발전되고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좋은 관계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점심을 먹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메리와는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메리의 친구를 소개받지 못했을 것이며 그 뒤로 오랫동안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득을 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 이 일은 당신 삶에서 최고의 세렌디피티로 등극하게 된다. 현상의 삶을 유지하는 것과 세렌디피티의 진짜 차이점은 그 사건 이후 당신의 노력 여부이다. 열린 마음,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는 기회를 더 잘 인식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고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잠재적인 행운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현실에서 세렌디피티는 간단히 말해 좋은 일이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만한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나가 세렌디피티를 만날 가능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집에만 처박혀 TV만 보고 있을 때는 행운의 기회를 만날 수 없지만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평소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을 또 한 단계 끌어올릴 수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기회가 꾸준히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장할 것이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볼 때 그 기회들은 세렌디피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 진정한 행운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세네카의 짧은 명언으로 집약할 수가 있다. 행운이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 세네카는 행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그는 하층 계급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엘리트 계급으로서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 운이 좋았던 세네카는 클라우디우스와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와 우정을 맺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세네카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더 좋았던 걸까? 물론 운이 나빴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평생에 걸쳐 지필한 철학서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듯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대의 연구원들과 심리학자들이 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지목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그대로 구현한 삶을 살았다. 행운의 세 가지 성격적인 특성은 외향성, 개방성, 낮은 등급의 신경증이다. 와이즈먼은 이 세 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이 행운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더 잘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사람들이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장소에 나타나 유익한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고 훌륭한 결과를 위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첫 번째는 외향성이다. 외향성은 와이저먼이 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한 첫 번째 특성이다. 성격의 5가지 특정 요소에 따르면 외향성은 적극적이고 활기 넘치고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외향성을 보이는 사람은 바깥 세상에 열렬히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운이 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향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말을 쉽게 붙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더 자주 얻게 된다.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지극히 활기를 띠고 어느 모임에서나 생기를 내뿜는다. 그리고 워낙 말이 많고 활기 있는 성격 덕분에 군중 속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데 바로 그 점이 그들에게 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외부로의 노출이나 경험에 의해서 운의 횟수나 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할 때 외향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노출을 갈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운이 좋을 수밖에 없다. 기회를 더 많이 만날수록 설사 가끔 나쁜 기회를 접하게 될지라도 그 횟수에 비례해서 좋은 운도 많이 만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더 많이 시도할수록 더 많이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하루에 1명도 만나지 않을 때보다는 10명의 사람을 만날 때 더 많은 행운을 누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개방성이다. 지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고 새로운 상황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모험을 기피하지 않으려 하고 두려움과 불안의 관점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찾아온 도전을 살펴본다. 그리고 단순히 문을 여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길에 직접 나서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이 걸어왔던 길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본다. 개방성 등급이 지극히 높은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절대 그 무엇도 거절하지 않는다. 가령 자신이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와 같이 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새로운 곳에 열린 마음을 가진 친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 것이다. 개방적인 사람들은 아주 운이 좋은 상황에 쉽게 안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최고의 직장에서 일한다. 기회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콘서트장에 갔다가 무대 뒤에 들어가 보는 행운을 얻기도 한다. 야구장에 가서는 선수의 사인을 받으며 이런저런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기회에 열려있고 기회를 한 번 보면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을 좋은 기회라고 선뜻 생각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어떤 것도 섣불리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은 신경증입니다. 신경증은 엄밀히 말하면 종종 불안, 신경과민, 치샘 등을 포함하는 신경증적인 상태를 말한다. 와이즈먼 박사는 신경증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이 단계가 높은 사람들보다 더 운이 좋다고 밝혔다. 왜 그럴까? 신경증의 단계가 낮은 사람은 그 단계가 높은 사람보다 차분하고 느긋하다. 사람은 차분하고 집중력이 높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주변 환경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기회와 행복에 쉽게 마음을 열지만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모욕이나 무시,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쉽다. 신경증의 단계가 낮은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종종 운 좋은 일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에 정신 팔린 채 길을 걷지만 신경증 강도가 낮은 사람은 주변 경관과 분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거리를 걷곤 한다. 그들은 자신이 경계를 늦추는 것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신경증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이 운이 좋은 이유이다. 그들은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현재를 살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탐험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유독 운이 따르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편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와이즈먼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느긋함과 여유도 행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회를 찾기 위해 맹목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종 기회를 잃고 만다. 따라서 운에 관해서만큼은 여유와 경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도움이 된다. 이는 개방성, 차분함, 그리고 외향성 사이에 균형과 맥을 같이 한다. 운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작위적이고 어느 정도는 자가 생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반응은 각자 재량에 달려있다. 여유있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기회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삶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무작위적인 일들을 붙잡을 수가 있다. 즉,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낙관주의도 행운을 부르는 요소이다. 낙관주의자는 늘 삶의 밝은 면을 보고 좋은 일을 찾고 좋은 일을 기대한다. 운 좋은 사람은 낙관주의자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늘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가령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10분 이동거리를 갈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준비를 하게 되지 않는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행동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당신의 일상에 낙관주의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겸손의 미덕을 키우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 당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 열린 태도로 더 자유롭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차분함을 유지하며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인생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알게 되고 무척 놀라게 될 것이다. 반대로 방어적이고 비판이나 거절을 두려워한다면 행운으로 이어지는 기회의 대부분을 스스로 차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얻게 될 혜택을 위해 치러야 될 대가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약간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감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조금만 더 자주, 기꺼이 모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제 당신은 주도적인 태도를 통해 당신의 운을 바꿀 수 있다. 행운을 누리려면 단지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개입해야 한다. 기회를 직접 찾아야 한다. 세네카와 마키아벨리의 지혜가 담긴 격언 외에도 행운의 삶을 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담은 말이 있다. 라틴어 격언인 카르페 디엠이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재 삶을 꽉 채워 충실히 살라는 선언 그 자체이다. 혹시라도 바보같이 보일까,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물쭈물 물러서는 대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거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삶을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할 아주 미미한 가능성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비행기에 오르지 않으면 다른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복권을 사지 않는다면 100만 달러에 당첨될 수 없다. 두려움에 손발이 묶여버리면 우리를 기다리는 멋진 일들을 모두 놓치고 만다. 바로 그때 할 걸 그랬지 증후군이다. 그때 그 일을 맡겠다고 했어야 했어 라든가 그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할 걸 그랬어 혹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그땐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행운은 두 팔을 걷어붙여 일을 하고 용기를 내어 데이트를 하고 처음으로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을 알아보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우주는 늘 신비로운 방식으로 목소리를 낸다. 만약 우리가 늘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면 우주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없다. 운 좋은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늘 마음을 열고 있다. 그들은 느긋하며 전반적으로 모든 게 괜찮다는 태도를 취하며 살아간다. 와이즈만은 그들이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안지수가 낮고 불안지수가 낮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좋은 일들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와이즈먼에 따르면 불운한 사람들은 종종 틀에 박혀 있다고 한다. 이런 일상의 틀은 과정이나 여정보다 최종 목표에 집중된다. 불운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임무를 성취하는 데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다른 가능성들은 보지 못한다. 늘 하던 일만 한다면 늘 갔던 것만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옛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 익숙하고 편한 자리에만 머문다면 새로운 경험은 당신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온다고 해도 놓치기 십사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뜻밖의 가능성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직감에 귀를 기울여라. 운을 좌우하는 두 번째 요소는 직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본인의 본능적인 직감을 따라감으로써 기꺼이 모험을 즐긴다. 어쩌면 기꺼이 행동에 옮기는 그 태도가 열쇠일 수도 있다. 불운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행위가 괜찮은 것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행동을 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종종 분성마비 증상을 앓게 된다. 불안에서 기인하는 분성마비 증상이란 어떤 아이디어나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을 많이 하느라 민첩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을 너무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뒤에는 대개 행동할 기회가 물 건너 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직감이란 우리 육체와 두뇌가 감지한 패턴을 대변하며 뇌도 그것에 연결되어 작동하지만 우리 의식이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와이즈먼은 추측한다. 우리가 사는 동안 축적된 경험과 상호작용은 이미 뇌 속의 경로에 저장되어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익숙한 자극을 알아보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장단점 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것보다 예감을 믿고 움직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거둘 때가 종종 있다. 운 좋은 사람들은 강한 직감을 느낄 때면 다른 것들을 모두 멈추고 그 직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감과 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귀를 잘만 기울인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들은 종종 행운으로 이어질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나쁜 상황에서도 빛나는 한 가닥의 희망을 본다는 것이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주인공 척 놀랜드는 자신이 비행기 추락으로 죽거나 상어의 먹이가 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다. 설사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살아남의 행운이라고 여겼다. 불운을 행운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요소는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해내는 능력이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삶이 당신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만약 상황이 당신의 경험 밖의 일이라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꺼이 그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불운 속에 묻혀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와이즈먼은 이런 예를 들었다. 불운한 사람들은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 한편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요점은 두 가지 사고방식이 모두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이라는 것이다. 불운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르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들의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그들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낙관주의, 끈기, 탄력은 행운과 불운을 구별짓는 중대한 특징이다. 삶을 대하는 느긋하고 열린 태도 역시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와이즈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삶의 기회를 만들고 알아보고 행동한다. 만들고 알아보고 행동하기, 이 세 가지는 운 좋은 사람들의 보증 마크와 같은 특징이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는 곳에서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써나가도록 한다. 만약 사람들과 인맥을 맺는 일이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다면 스스럼 없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다니며 대화에 끼어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평소에 관심을 두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기회를 극대화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당신을 끊임없이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걱정으로 제정신이 아니거나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거나 성공을 위한 목표만을 쫓고 있다면 속도를 늦추고 느긋해지도록 하자. 행운 전문가인 귄터의 법칙 중 첫 번째는 운과 계획이 절대로 혼동돼서는 안 될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다. 원하는 결과를 운에 의해서 손에 넣었다면 그 사실을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예상할 수 없었던 것에 시간을 들여 계획을 짜고 실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다면 여기에 운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이다. 운과 계획을 혼동한다면 결국에는 당신의 행운도 불운으로 바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무언가를 계획해서 실행한 그것이 단지 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당신이 노력해서 만든 계획의 중요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면 미래에는 당신의 성공을 이끈 요소를 반복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복잡하고도 예측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당신의 운을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운이 존재함을 인식하되 당신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운 때문만은 아님을 명심하는 것이다. 성공했을 때는 겸손하고 실패했을 때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다. 어쨌거나 때때로 실패하지 않는다면 개선하고 발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떤 면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외부 요소는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살펴본다. 만약 계획과 실행에 성공의 이유가 있다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 또한 운 덕분이라면 계획의 실행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낼 방법을 찾는다. 리스크를 계산하고 감수하라. 실패를 보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한 가지는 추구하는 보상에 비해 지나치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가진 돈을 몽땅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예는 재앙을 부르는 공식이다. 성공과 행운을 기대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완벽한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조차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기 다른 세 사람이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적인 사람과 얘기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이런 것은 극단적인 위험 회피라고 볼 수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을 모두 피한다. 행운이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행운을 쟁취하는 최선의 방법은 증거와 데이터를 통해 철저히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모험을 감행하며 실패할 경우 일어날 재앙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식까지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리스크와 계산된 리스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그 어떤 리스크도 절대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보다 수백 배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손 놓고 앉아 구경만 하면서 성공을 바래서도 안 되지만 반짝이는 모든 기회를 붙잡겠다고 뛰어들어서도 안 된다. 오직 경험과 연습, 그리고 실패를 통한 내공을 쌓아서 어리석은 리스크와 계산된 리스크 사이에 아주 미세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 귄터는 초자연주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것, 혹은 누구도 확인할 만큼 입증되지 않은 존재에 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운 좋게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럴 때 그보다 더 안 좋은 반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믿음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잠재적인 승리의 위치를 선점하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행운의 숫자나 징조들은 그 효력이 입증된 바 없지만 달리 방법이 없을 때, 확신이 없어도 일단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성적이어야 하지만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는 미신에 기대어 가끔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도 좋다. 정말로 모든 별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늘어섰건 아니면 그냥 그건 당신의 머릿속의 생각일 뿐이건 상관이 없다. 그것이 당신에게 행동할 자신감을 주기만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미리 계획된 것이나 관습적인 것, 심지어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지그재그로 구분기를 택하는 것이 때로는 행운을 위한 최선의 코스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행운에 대한 책 중에서 굉장히 잘 나온 책이었습니다. 내용도 간결하고요. 가독성도 좋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검색을 하다가 발견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기획하라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운을 기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싶으면 우선 로또부터 사라는 말입니다. 진짜로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려는 쪽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으로 옮겨야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운을 기획하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과정에 매진하는 모습을 시각화하라.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한 과정을 시각화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자유투 연습을 하는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2번째, 낙관주의자가 되어라. 3번째, 해결할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 어렵다고 피하기만 한다면 운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운도 성공도 다가옵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운명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운을 위해서 유행을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슨은 긍정적인 시각화가 성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적어도 농구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일에 관해서는 말이다. 농구공이 자기 손을 떠나서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링에 들어가는 상상을 거듭 반복했던 참가자들은 20일 사이에 정말 놀라울 만한 실력 향상을 보였다. 긍정적인 시각화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가설이 타당한 사실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시각화를 통해 행운을 좀 더 누리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정신적 리허설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준비성을 더 갖출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을 열게 하고 의식을 더 깨우고 다른 때 같았으면 주저했을지도 모를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뛰어들게 해준다. 시각화를 통해 더 나은 기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이보다 더한 행운이 있을까?
긍정 확언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지면 뇌는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한다.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정신에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기 때문에 일터나 학교에서 심각한 압박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자기 다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다짐을 통한 자기가치 확신이 수행 능력을 확실하게 개선하지는 못할지라도 제 실력의 발휘를 방해하거나 망치게 하지는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능력의 개선만큼이나 무척 중요하다. 실질적인 행동 없이 목표에 도달하고 모든 바람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고 공상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의 시각화는 실제로 우리를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준다. 긍정적인 아이디어나 생각, 꿈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부르는 행동이나 행운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아직도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은 비현실적인 데다 심지어 불가능한 꿈으로 남을 뿐일 수도 있다. 우리 삶에서 행운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과 훨씬 더 관련이 있다. 만약 당신이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여러 곳에 지원하는 노력을 들여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며 실력을 키우고 인맥을 잘 쌓아서 실질적으로 그 꿈의 직장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유투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학교 시험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각화와 긍정적인 다짐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목적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여정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가령 다음 여름 휴가 때 수영복 입은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고 치자. 당신이 원하는 몸매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몸매를 얻을 수는 없지만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근처 산에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은 당신이 그 행위를 실제로 할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다. 자신에게는 절제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운동과 식이요법 계획을 착실히 고수할 것이라는 다짐의 반복은 아무리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날에도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고히 해준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각화와 다짐은 행운을 부르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긍정적인 성과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세렌디피티나 우연한 행운의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 일이 일어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이롭게 작용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과거에 일어난 행운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그 일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준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다. 우리 삶의 원인과 결과를 반추하는 것은 때로는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무해해 보였던 일이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점심을 해결해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하루는 근처에 나가 샌드위치를 사오기로 마음먹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메리를 발견하고 서로 근황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다가 당신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자 메리는 그 업계에 친구가 있다며 두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당신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후 각자 갈 길을 간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다면 어떨까? 그래서 인맥을 쌓을 기회도 도저히 그냥 날릴 수 없어서 메리와 연락을 취했고 그 친구까지 소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메리의 소개로 만난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손발이 잘 맞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로까지 관계가 발전되고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좋은 관계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점심을 먹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메리와는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메리의 친구를 소개받지 못했을 것이며 그 뒤로 오랫동안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득을 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 이 일은 당신 삶에서 최고의 세렌디피티로 등극하게 된다. 현상의 삶을 유지하는 것과 세렌디피티의 진짜 차이점은 그 사건 이후 당신의 노력 여부이다. 열린 마음,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는 기회를 더 잘 인식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고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잠재적인 행운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현실에서 세렌디피티는 간단히 말해 좋은 일이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만한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나가 세렌디피티를 만날 가능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집에만 처박혀 TV만 보고 있을 때는 행운의 기회를 만날 수 없지만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평소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을 또 한 단계 끌어올릴 수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기회가 꾸준히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장할 것이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볼 때 그 기회들은 세렌디피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 진정한 행운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세네카의 짧은 명언으로 집약할 수가 있다. 행운이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 세네카는 행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그는 하층 계급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엘리트 계급으로서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 운이 좋았던 세네카는 클라우디우스와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와 우정을 맺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세네카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더 좋았던 걸까? 물론 운이 나빴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평생에 걸쳐 지필한 철학서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듯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대의 연구원들과 심리학자들이 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지목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그대로 구현한 삶을 살았다. 행운의 세 가지 성격적인 특성은 외향성, 개방성, 낮은 등급의 신경증이다. 와이즈먼은 이 세 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이 행운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더 잘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사람들이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장소에 나타나 유익한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고 훌륭한 결과를 위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첫 번째는 외향성이다. 외향성은 와이저먼이 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한 첫 번째 특성이다. 성격의 5가지 특정 요소에 따르면 외향성은
적극적이고 활기 넘치고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외향성을 보이는 사람은 바깥 세상에 열렬히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운이 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향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말을 쉽게 붙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더 자주 얻게 된다.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지극히 활기를 띠고 어느 모임에서나 생기를 내뿜는다. 그리고 워낙 말이 많고 활기 있는 성격 덕분에 군중 속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데 바로 그 점이 그들에게 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외부로의 노출이나 경험에 의해서 운의 횟수나 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할 때 외향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노출을 갈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운이 좋을 수밖에 없다. 기회를 더 많이 만날수록 설사 가끔 나쁜 기회를 접하게 될지라도 그 횟수에 비례해서 좋은 운도 많이 만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더 많이 시도할수록 더 많이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하루에 한 명도 만나지 않을 때보다는 10명의 사람을 만날 때 더 많은 행운을 누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개방성이다. 지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고 새로운 상황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모험을 기피하지 않으려 하고 두려움과 불안의 관점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찾아온 도전을 살펴본다. 그리고 단순히 문을 여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길에 직접 나서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이 걸어왔던 길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본다. 개방성 등급이 지극히 높은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절대 그 무엇도 거절하지 않는다. 가령 자신이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와 같이 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새로운 곳에 열린 마음을 가진 친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 것이다. 개방적인 사람들은 아주 운이 좋은 상황에 쉽게 안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최고의 직장에서 일한다. 기회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콘서트장에 갔다가 무대 뒤에 들어가 보는 행운을 얻기도 한다. 야구장에 가서는 선수의 사인을 받으며 이런저런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기회에 열려있고 기회를 한 번 보면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을 좋은 기회라고 선뜻 생각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어떤 것도 섣불리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은 신경증입니다. 신경증은 엄밀히 말하면 종종 불안, 신경과민, 시샘 등을 포함하는 신경증적인 상태를 말한다. 와이즈먼 박사는 신경증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이 단계가 높은 사람들보다 더 운이 좋다고 밝혔다. 왜 그럴까? 신경증의 단계가 낮은 사람은 그 단계가 높은 사람보다 차분하고 느긋하다. 사람은 차분하고 집중력이 높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주변 환경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기회와 행복에 쉽게 마음을 열지만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모욕이나 무시,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쉽다. 신경증의 단계가 낮은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종종 운 좋은 일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에 정신 팔린 채 길을 걷지만 신경증 강도가 낮은 사람은 주변 경관과 분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거리를 걷곤 한다. 그들은 자신이 경계를 늦추는 것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신경증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이 운이 좋은 이유이다. 그들은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현재를 살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탐험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유독 운이 따르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편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와이즈먼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느긋함과 여유도 행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회를 찾기 위해 맹목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종 기회를 잃고 만다. 따라서 운에 관해서만큼은 여유와 경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도움이 된다. 이는 개방성, 차분함, 그리고 외향성 사이에 균형과 맥을 같이 한다. 운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작위적이고 어느 정도는 자가 생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반응은 각자 재량에 달려있다. 여유있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기회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삶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무작위적인 일들을 붙잡을 수가 있다. 즉,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낙관주의도 행운을 부르는 요소이다. 낙관주의자는 늘 삶의 밝은 면을 보고 좋은 일을 찾고 좋은 일을 기대한다. 운 좋은 사람은 낙관주의자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늘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가령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10분 이동거리를 갈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준비를 하게 되지 않는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행동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당신의 일상에 낙관주의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겸손의 미덕을 키우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 당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 열린 태도로 더 자유롭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차분함을 유지하며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인생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알게 되고 무척 놀라게 될 것이다. 반대로 방어적이고 비판이나 거절을 두려워한다면 행운으로 이어지는 기회의 대부분을 스스로 차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얻게 될 혜택을 위해 치러야 될 대가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약간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감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조금만 더 자주, 기꺼이 모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제 당신은 주도적인 태도를 통해 당신의 운을 바꿀 수 있다. 행운을 누리려면 단지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개입해야 한다. 기회를 직접 찾아야 한다. 세네카와 마키아벨리의 지혜가 담긴 격언 외에도 행운의 삶을 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담은 말이 있다. 라틴어 격언인 카르페 디엠이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재 삶을 꽉 채워 충실히 살라는 선언 그 자체이다. 혹시라도 바보같이 보일까,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물쭈물 물러서는 대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거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삶을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할 아주 미미한 가능성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비행기에 오르지 않으면 다른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복권을 사지 않는다면 100만 달러에 당첨될 수 없다. 두려움에 손발이 묶여버리면 우리를 기다리는 멋진 일들을 모두 놓치고 만다. 바로 그때 할 걸 그랬지 증후군이다. 그때 그 일을 맡겠다고 했어야 했어 라든가 그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할 걸 그랬어 혹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그땐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행운은 두 팔을 걷어붙여 일을 하고 용기를 내어 데이트를 하고 처음으로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을 알아보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우주는 늘 신비로운 방식으로 목소리를 낸다. 만약 우리가 늘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면 우주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없다. 운 좋은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늘 마음을 열고 있다. 그들은 느긋하며 전반적으로 모든 게 괜찮다는 태도를 취하며 살아간다. 와이즈만은 그들이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안지수가 낮고 불안지수가 낮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좋은 일들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와이즈먼에 따르면 불운한 사람들은 종종 틀에 박혀 있다고 한다. 이런 일상의 틀은 과정이나 여정보다 최종 목표에 집중된다. 불운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임무를 성취하는 데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다른 가능성들은 보지 못한다. 늘 하던 일만 한다면 늘 갔던 것만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옛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 익숙하고 편한 자리에만 머문다면 새로운 경험은 당신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온다고 해도 놓치기 십사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뜻밖의 가능성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직감의 귀를 기울여라. 운을 좌우하는 두 번째 요소는 직감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본인의 본능적인 직감을 따라감으로써 기꺼이 모험을 즐긴다. 어쩌면 기꺼이 행동에 옮기는 그 태도가 열쇠일 수도 있다. 불운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행위가 괜찮은 것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행동을 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종종 분석마비 증상을 앓게 된다. 불안에서 기인하는 분석마비 증상이란 어떤 아이디어나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을 많이 하느라 민첩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을 너무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뒤에는 대개 행동할 기회가 물 건너 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직감이란 우리 육체와 두뇌가 감지한 패턴을 대변하며 뇌도 그것에 연결되어 작동하지만 우리 의식이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와이즈먼은 추측한다. 우리가 사는 동안 축적된 경험과 상호작용은 이미 뇌 속의 경로에 저장되어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익숙한 자극을 알아보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장단점 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것보다 예감을 믿고 움직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거둘 때가 종종 있다. 운 좋은 사람들은 강한 직감을 느낄 때면 다른 것들을 모두 멈추고 그 직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감과 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귀를 잘만 기울인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들은 종종 행운으로 이어질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나쁜 상황에서도 빛나는 한 가닥의 희망을 본다는 것이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주인공 척 놀랜드는 자신이 비행기 추락으로 죽거나 상어의 먹이가 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다. 설사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살아남의 행운이라고 여겼다. 불운을 행운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요소는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해내는 능력이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삶이 당신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만약 상황이 당신의 경험 밖의 일이라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꺼이 그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불운 속에 묻혀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와이즈먼은 이런 예를 들었다. 불운한 사람들은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 한편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요점은 두 가지 사고방식이 모두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이라는 것이다. 불운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르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들의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그들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낙관주의, 끈기, 탄력은 행운과 불운을 구별짓는 중대한 특징이다. 삶을 대하는 느긋하고 열린 태도 역시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와이즈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삶의 기회를 만들고 알아보고 행동한다. 만들고 알아보고 행동하기, 이 세 가지는 운 좋은 사람들의 보증 마크와 같은 특징이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는 곳에서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써나가도록 한다. 만약 사람들과 인맥을 맺는 일이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다면 스스럼 없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다니며 대화에 끼어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평소에 관심을 두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기회를 극대화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당신을 끊임없이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걱정으로 제정신이 아니거나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거나 성공을 위한 목표만을 쫓고 있다면 속도를 늦추고 느긋해지도록 하자. 행운 전문가인 귄터의 법칙 중 첫 번째는 운과 계획이 절대로 혼동돼서는 안 될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다. 원하는 결과를 운에 의해서 손에 넣었다면 그 사실을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예상할 수 없었던 것에 시간을 들여 계획을 짜고 실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다면 여기에 운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이다. 운과 계획을 혼동한다면 결국에는 당신의 행운도 불운으로 바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무언가를 계획해서 실행한 그것이 단지 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당신이 노력해서 만든 계획의 중요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면 미래에는 당신의 성공을 이끈 요소를 반복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복잡하고도 예측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당신의 운을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운이 존재함을 인식하되 당신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운 때문만은 아님을 명심하는 것이다. 성공했을 때는 겸손하고 실패했을 때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다. 어쨌거나 때때로 실패하지 않는다면 개선하고 발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떤 면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외부 요소는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살펴본다. 만약 계획과 실행에 성공의 이유가 있다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 또한 운 덕분이라면 계획의 실행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낼 방법을 찾는다. 리스크를 계산하고 감수하라. 실패를 보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한 가지는 추구하는 보상에 비해 지나치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가진 돈을 몽땅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예는 재앙을 부르는 공식이다. 성공과 행운을 기대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완벽한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조차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기 다른 세 사람이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적인 사람과 얘기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이런 것은 극단적인 위험 회피라고 볼 수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을 모두 피한다. 행운이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행운을 쟁취하는 최선의 방법은 증거와 데이터를 통해 철저히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모험을 감행하며 실패할 경우 일어날 재앙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식까지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리스크와 계산된 리스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그 어떤 리스크도 절대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보다 수백 배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손 놓고 앉아 구경만 하면서 성공을 바래서도 안 되지만 반짝이는 모든 기회를 붙잡겠다고 뛰어들어서도 안 된다. 오직 경험과 연습, 그리고 실패를 통한 내공을 쌓아서 어리석은 리스크와 계산된 리스크 사이에 아주 미세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 귄터는 초자연주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것, 혹은 누구도 확인할 만큼 입증되지 않은 존재에 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운 좋게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럴 때 그보다 더 안 좋은 반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믿음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잠재적인 승리의 위치를 선점하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행운의 숫자나 징조들은 그 효력이 입증된 바 없지만 달리 방법이 없을 때, 확신이 없어도 일단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성적이어야 하지만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는 미신에 기대어 가끔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도 좋다. 정말로 모든 별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늘어섰건 아니면 그냥 그건 당신의 머릿속의 생각일 뿐이건 상관이 없다. 그것이 당신에게 행동할 자신감을 주기만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미리 계획된 것이나 관습적인 것, 심지어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지그재그로 구분기를 택하는 것이 때로는 행운을 위한 최선의 코스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행운에 대한 책 중에서 굉장히 잘 나온 책이었습니다. 내용도 간결하고요. 가독성도 좋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검색을 하다가 발견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